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트 펭귄 건강운동관리사 합격을 위한 스페셜 테스트.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릎과 그 고관절 파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무릎 같은 부분은 이제 스포츠 손상에서도 좀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질환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자주 또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 검사입니다. Anterior Drawer 테스트입니다. 앞당긴 검사입니다. 우리 ACL의 파열 또는 느슨함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 기전이 뭐였죠?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감속했을 때, 그때 이제 그 ACL이 이제 터진다라는 거죠. ACL 역할은 뭐였어요? 무릎뼈 그 내부에서 그 정강뼈가 대퇴골에 대해서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그 ACL이 파열됐다, 끊어졌다라는 거는 이제는 앞으로 그 정강뼈가 한없이 밀려나올 수 있겠네. 그쵸? 그래서 그거를 검사를 해본다라는 거죠. 이 안테리어 드로월 테스트는 이제 뒤쪽에 나오는 이 라크만 테스트랑 차이가 있죠. 얘는 이제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대상자의 이 발이 밀리지 않게 아예 여기에 이제 앉아서 보통 여기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 위에 이제 앉죠, 내가. 앉은 상태에서 그 경골 조면을 감싸고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당겨 보는 거죠. 경골을 앞으로 당겼을 때 정상적인 어떤 반대측 무릎에 비해서 얘가 과도하게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거나 아니면 이 엔드필이 잡아주는 이 ACL이 없기 때문에 한없이 무한정하게 끌려 나온 느낌, 소프트한 느낌, 푹신한 느낌이 들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안테리얼 드로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햄스트링 근육이 이제 좀 관여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이 햄스트링 힘이 이 정강뼈를 이제 뒤로 당기는 그런 2차적인 그 안정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검사를 했을 때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ACL 파열 그 유무가.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다? 라크만 테스트다. 라크만 테스트 마찬가지로 이 ACL 파열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그 ACL 파열 여부 확인하는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높은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을 아까는 90도 구부렸지만 라크만은 약 20-30도 정도 살짝 굴곡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그 햄스트링이 2차적 안정화 역할을 하는 거를 배제해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햄스트링의 어떤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경고를 당겼을 때 어떻게 된다? 과도하게 앞으로 밀려 나오거나 마찬가지로 소프트, 엔드필이 소프트한 느낌이 들면 양성이다 라고 보는 거죠. 라크만이랑 이 안테리어 드로월 테스트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뭐다? 항상 건측이랑 그 비교를 해야 된다. 그쵸? 물론 뭐 당겼을 때 뭐 볼 수도 있겠지만 항상 또 건측이랑 또 비교를 해가지고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밀려 나오는 게 얼마나 다른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버 사인 테스트, 뭐 렐리스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뭐 렐리라는 사람이 정형외과 의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레버 말 그대로 이제 지뢰의 원리를 그렇죠?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ACL 파열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앞에서 어떤 라크만이나 안테리얼 드로어를 하려고 하는데 내 검사자의 손이 너무 작아가지고 막 좀 그 테스트를 좀 수행할 수 없거나 환자가 막 너무 막 거구거나 막 이렇게 하면 그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때 이 레버 사인 테스트를 하면 좀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 대상자를 침대에 이제 눕게 한 상태에서 정말 지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뢰의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뭐였죠? 축, 그 다음에 힘점, 저항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대에 이제 누운 상태에서 이 종아리 아래 이 그 비복근 윗부분에 이렇게 주먹을 집어넣어요. 얘가 이제 축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축이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 허벅지 위에 이 손으로 허벅지 전면 이 하단을 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강하게 누릅니다. 얘가 이제 힘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직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ACL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 발 뒤꿈치가 이제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작용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ACL이 이렇게 파열이 됐다라고 하면 이 지뢰가 구조가 깨지면서 이 발이 뜨지 않는다라는 거죠. 뒤꿈치가 바닥에 머물면 이제 얘는 양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그런 검사, 레버사인 테스트, 렐리스 테스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피벗 시프트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ACL 파열 시 나타나는 그 회전 불안정성까지도 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피벗이 뭐였어요? 하나의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게 피벗이잖아요. 그래서 피벗을 하면서 시프트, 이동을 시켜보면서 그 회전 불안정성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자, 대상자 눕게 한 상태에서 그 발꿈치를 잡고 내외전을 시킵니다. 내외전을 이제 먼저, 자, 발목을 이제 내외전 시킨 상태에서 안쪽 방향으로 이제 외반력을 가하는 거죠. 무릎 바깥쪽에서 이제 안쪽 방향으로 외반력을 가하면서 펴진 무릎을 30도 정도 이제 굴곡을 시킵니다. 그렇죠? 자, 이 피벗 시프트의 시작 자세는 뭐였다? 펴진 무릎이에요. 펴진 무릎. 얘가 이제 시작 자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작 자세는 이미 그 ACL이 파열됐기 때문에 경골이 앞쪽으로 밀려나 있단 말이죠. 경골이 앞쪽으로 이제 밀려나 있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이제 굴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앞쪽으로 아탈구되어 있던 경골이 덜컥하는 느낌과 함께 제자리로 돌아오는 정복, 리덕션, 그쵸? 다시 뼈가 정상적으로 끼워 맞춰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양성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면 되겠습니다. 양성 반응이 이제 A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으로 전방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만 양성 반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피벗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리를 편 상태에서 제자리로 그거를 맞추는 그런 검사, 정복 검사이다. 이기 때문에 요거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양성 반응 얘기할 때도 이 차이를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탈구되어 있던 거를 리덕션, 정복시키는 게 양성이다. 피벗 시프트 검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크 검사, 그쵸? 요거는 이제 피벗 시프트랑 그 방향이 반대죠, 그쵸? 아까 피벗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작 자세가 완전히 신전된 상태, 그러니까 이제 탈구된 상태에서 굴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양성 반응이 이제 정복이었죠, 그쵸? 리덕션이었다면 이 저크 같은 경우에는 반대야.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정상적으로 뼈가 맞춰져 있는 상태이죠. 그 상태에서 그 무릎을 펴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탈구가 되는 게 양성 반응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그 내외전 시키고 외반력 가하는데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시작 자세가 마지막 자세가 펴는 자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펴는 과정 약 20도에서 30도 지점에서 이 ACL이 파열이 됐으니까 갑자기 이제 앞으로 덜컥하면서 튀어나오는 그 전방전이 이런 게 아탈구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양성이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로컴 검사입니다. 굽힘, 돌림, 당김 검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ACL 파열됐을 때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뭐 내측이나 외측 그 회전 불안정성을 감별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벗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 외측, 그쵸? 그 회전 불안정성을 봤다면 얘는 외측도 보고 내측도 보는 둘 다 보는 검사이다 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자세는 똑같아요. 그 90도 그 무릎 굽히고 그 전방 앞당김 검사 얘랑 동일하게 자세를 시작을 하는데 먼저 발을 30도 정도 이제 내외전을 시키고 상태에서 이 경골을 잡아 당겨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외회전 시킨 상태에서 발을 또 당겨보는 거죠. 자, 여러분, 내외전 시켰을 때 발을 당겼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에요? 내외전을 시키면 외측이 그 불안정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측으로 한 상태에서 당긴다. 그러면 이제 외측의 불안정성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바깥쪽으로, 그렇죠? 외회전 시킨 상태에서 본다? 이거는 이제 내측의 불안정성을 확인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반대다. 요거를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외전 시에 그 경골의 전방 전이가 크게 나타나면 전방 십자인대와 함께 어디다? 외측 인대 복합체 LCL 거기에 손상을 의미를 하고 외회전 했을 때 전방 전이가 크게 나타나면
내측의 손상을 의미한다. MCL과 같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슬로컴 검사에서 양성 반응에서 중요한 점은 뭐다? 그 회전에 대한 그 전이가 증가한 게 양성 반응이 아니라 이미 회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전방으로 당겨가지고 그 전방에 대한 전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양성 반응은 뭐다? 전방 전이가 크게 증가하는 게 양성 반응이 되겠습니다. 요거가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잘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십자인대 손상을 보는 포스테리얼 드로얼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쵸? 후방 십자인대 PCL. 우리가 이제 대시보드 손상이라고 하죠. PCL이 파열되는 그 기전은 뭐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어떤 그 대시보드 앞에 그 정강뼈 상단이 이렇게 강하게 부딪히거나 아니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면서 정강뼈에 이렇게 후방 타격을 받을 때 이제 이 PCL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 손상 기전을 또 그대로 검사를 해보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후방 십자인대는 경골이 뒤로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얘가 망가졌다라는 거는 이제 경골이 뒤로 한없이 밀리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로 당겨보는 거죠. 무릎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얘를 이제 경골을 이렇게 뒤로 당겨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경골을 뒤로 밀었을 때 과도하게 밀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엔드필이 뭔가 좀 소프트하거나 소실되면 이 사람 PCL이 파열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특히 이 포스테리얼 드로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육안으로 그 정강뼈의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한 어떤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강뼈의 위치를 먼저 눈으로 확인을 해라. 자, 왜냐면 이미 이 PCL이 파열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강뼈가 뒤로 이미 밀려나 있어요. 그쵸? 그 밀려나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안테리얼 드로얼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뒤로 밀려났던 뼈가 앞으로 되게 많이 전방 이동을 하네? 이 사람 ACL 파열된 거 아닌가? 라고 잘못 짚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뒤쪽에서도 하겠지만 정강뼈가 약간 뒤로 처져 있는 것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건축에 비해서 얘가 좀 뒤로 처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좀 후방 십자인대 문제 있을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이 포스테리얼 테스트를 하면 진짜 뒤로 밀리네 이렇게 보고 정확하게 더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강뼈의 위치를 먼저 눈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모션을 만약에 실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걸 더 추가를 해주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답변도 더 풍부해질 거고요. 어쨌든 그런 거를 먼저 확인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테리얼 세그 테스트, 갓프레이 테스트, 갓프레이 검사라고 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PCL 검사, PCL을 확인하는 그 검사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세그는 이제 이게 뒤로 밀려나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한 상태에서 PCL이 끊어져 있으면 이 정강뼈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 있겠죠. 그 높이, 그거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해라. 그게 확인을 하고 나서 그 포스테리얼 드로얼 테스트를 이제 해라 라는 거죠. 옆에서 보았을 때 경골 조면이 아래로 푹 꺼져 있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비해서 낮게 처져 있으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검사는 이제 넙다리근 능동 검사입니다. 우리가 PCL이 파열되어 있는 상태에는 이제 정강뼈가 이제 뒤로 밀려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앞쪽 근육인 그 대퇴사두근, 그 넙다리근, 거기를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뒤로 밀려나 있던 그 경골이 앞쪽으로 이렇게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는 그 검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그 대퇴사두근이 슬개골을 지나서 슬개건을 지나서 정강뼈 조면에 이제 붙어져 있죠. 그렇죠? 그 정강뼈 조면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도르래처럼 생겼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투조인트 머슬이죠.
그때 이제 이 PCL이 뒤로 빠져 있는데 이 대퇴사두근이 딱 수축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도르래처럼 얘를 끌어올려 가지고 뒤로 밀려나 있던 뼈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정복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대상자를 이제 침대 편안하게 이제 누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무릎을 90도 굴곡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얘 침대를 좀 밀듯이 누르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줘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능동적인 어떤 등척성 수축을 지시를 합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는 순간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있던 그 정강뼈가 그 슬개건에, 그쵸? 이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하니까 이게 쭉 당긴다라는 거죠. 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정상 위치로 전방 정복이 되는 움직임이 관찰되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검사는 가쪽 돌림 리큐바툼 검사입니다. 이 리큐바툼이 뭐냐면 우리 백니, 그쵸? 백니를 말하는 의학 용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백니라고 하죠. 반장슬, 뒤로 굽은 그런 무릎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PCL이 파열이 됐으니까 그 정강뼈가 이제 뒤로 좀 이렇게 밀려나 있겠죠.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이제 눕게 한 상태에서 그 엄지발가락 끝을 잡고 다리를 서서히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 PCL이랑 이 PLC가 파열이 됐다라고 하면 이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뭔가 활처럼 휘는 그 백니 형태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과도하게 이제 뒤로 꺾이는 그런 백니와 그 다음에 가쪽으로 이렇게 경골이 대퇴골에 비해서 가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내반 변형이 나타나면 이제 양성으로 본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다리, 그쵸? 이렇게 나타나면 양성이다. 무릎이 활처럼 과도하게 이게 이제 꺾이거나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게 버리면 이 사람은 PCL이랑 PLC가 동반 손상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가쪽 돌림 다이얼 검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후회측 복합체, PLC의 단독 손상인지 아니면 PCL이랑 동반 손상인지를 이제 감별하는 그런 진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을 외회전했을 때 그 무릎의 그 각도에 따라서 회전을 막아주는 그 인대의 어떤 브레이크 분담률이 좀 달라집니다. 무릎을 30도 굽힌 상태에서는 그 후회측 복합체 PLC가 외회전을 막는 그런 어떤 독점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독점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만약에 이제 무릎을 90도 굽힌 상태다 라고 하면 이 PLC는 좀 느슨해지고 오히려 이 PCL, 그쵸? 그 후방 십자인대가 이 외회전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먼저 첫 번째로는 무릎을 30도 굴곡을 시키고 최대한 가쪽 돌림을 시켜서 좌우 회전 각도를 비교를 해보고, 두 번째는 무릎을 90도 굴곡을 시켜가지고 또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그 각도를 확인을 하는 거죠. 정상측에 비해서 손상측의 외회전 각도가 10도 이상 증가했을 때를 이제 양성으로 판정을 합니다. 만약에 30도에서 무릎을 30도 굽힌 상태에서만 그 외회전 각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아까 뭐였어요? 무릎을 30도 굽혔을 때는 PLC가 독점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PLC가 손상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30도랑 90도 모두에서 각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PCL까지 같이 손상이 됐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맥머레이 검사입니다. 메니스쿠스 파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죠. 필기시험, 실기시험에서도 너무나 잘 나오는 검사입니다. 메니스쿠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스페셜 테스트들이 이 맷돌을 갈듯이 이렇게 벌써부터 아픈 것 같아. 맷돌을 갈듯이 그 메니스쿠스가 이제 덜렁덜렁 거릴 거 아니에요. 걔를 이제 그 약간 이렇게 끼워가지고 거기를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강제로 뭔가 끼워서 맷돌 굴리듯이 비비면 이제 너무 아프겠죠. 거의 그런 검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반월상 연골의 이제 파열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죠. 반월상 연골이 이제 내측 반월상 연골이 있고 외측 반월상 메니스쿠스가 있었습니다. 내측은 일단은 그 C자 모양이었죠. 그쵸? C자 모양이었고, 그 내측 측부인대랑 그 관절막이랑 이게 단단히 이제 붙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얘는 뭐라 그랬어요? 그 손상에 취약하다.
가동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바로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좀 약간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유연하지 않아서 손상에 바로 부러져 버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손상 빈도가 내측이 더 높다. 그쵸? 외측은 이제 O자 모양, 약간 동그란 모양이었고,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동성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상 빈도는 이 내측보다는 좀 덜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바로 눕게 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 이제 그 무릎이랑 그 다음에 그 발목 쪽을 이제 잡고 무릎을 완전히 굽힌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아까처럼 맷돌을 이렇게 굴려본다라고 했죠. 시작 자세는 이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측 반월판을 보려면 외회전을 시키면서 외반력을 주면서 이제 무릎을 펴 보는 거죠. 내측이니까 외회전 시켰을 때 그 다음에 외반력을 주면 얘가 좀 아프겠네요. 그쵸? 외측 반월판을 보려면 내회전을 시켜서 내반력을 주면서 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무릎을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펴는 과정에서 뭐 딸깍하는 소리나 아니면 통증이 이제 재현이 되면 양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이 펴지는 과정에서 이제 안쪽이 아플 거고, 그 다음에 외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무릎 바깥쪽 관절선에서 뭔가 그 클릭음이나 통증이 들리겠죠. 요게 이제 맥머레이 검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에게 검사라고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니스쿠스 파열 여부를 보는 거고 체중 부하 맥머레이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얘는 만약에 이제 내측을 보겠다라고 하면 발을 완전히 이제 외회전한 상태에서 천천히 이제 스쿼트 하듯이 무릎을 굽혔다가 이제 일어나 보는 거고, 외측을 보겠다라고 하면 완전히 이제 내회전 안정다리 모양으로 시킨 상태에서 그 스쿼트 했다가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 중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떤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양성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메니스쿠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안전에 대한 큐잉을 해주면 좀 더 좋은 점수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체중을 이 통째로 이렇게 싣는 검사들은 이제 뒤쪽에서도 나올 거거든요. 그쵸? 뭐 태살리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고 2차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서서 하는 검사는 이 검사자가 앞에서 대상자의 어떤 손을 좀 잡아줘가지고 균형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통증을 느꼈을 때는 즉시 이제 검사를 중단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안전 큐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 압박 검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메니스쿠스를 보는 거고요. 얘는 이제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무릎을 90도 굽히고 수직 압박력을 가하면서 또 맷돌 굴리듯이 또 회전력을 가해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외회전을 했을 때 아프다라는 거는 이제 안쪽에 내측 메니스쿠스가 좀 손상이 됐다라는 거고, 내회전 했을 때 아프다, 외측이 아프겠죠. 는 외측 메니스쿠스의 연골을 평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회전 반대 법칙, 요거를 좀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누워가지고 아무튼 엎드려서 하는 거, 수직 압박력 가해서 맷돌 굴리듯이 돌려보는 거 뭐였다? 애플리 압박 검사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살리 검사입니다. 필기에서만 나왔었는데 실기에서도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메니스쿠스 파열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체중 부하 검사이고 그 메니스쿠스 파열을 할 때 굉장히 임상해서, 왜냐면 아예 그 진짜 메니스쿠스를 직접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막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어떤 골드 스탠다드 검사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 바르게 이제 세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얘도 직접적으로 체중을 압박하는 그런 체중 부하 검사이기 때문에 이 검사자는 대상자의 그 양손을 좀 이렇게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건강한 쪽 다리를 공중에 들게 하고 검사 측 발로 이제 한 발로 체중을 지지하는 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약간 가볍게 구부린, 한 5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몸통과 골반을 좌우로 각각 3회씩 회전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조금 더 굽혀가지고 보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무릎을 구부리고 좌우로 회전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유발되거나 뭐 잠김 현상, 마찰은 이런 게 이제 생기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 어떤 트위스트, 힘을 가해가지고 보는 게 되겠고, 그게 태살리 검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 하는 발구스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무릎 외반 스트레스 검사이고요.
외반에서 그러니까 외측에서 이제 힘을 가하면 이제 우리가 그 MCL 그쵸 내측 측부인대의 어떤 파열 유무를 확인을 할 수 있죠. 안쪽 결인대라고 해가지고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그쵸 그 외반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1차 장벽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가쪽 스트레스, 발이 고정된 채 몸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 때 이제 그 터지는 인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구스 스트레스를 가해 보는 거죠. 침대에 바로 눕힌 상태에서 첫 번째는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발구스 포스를 가하면서 안쪽 관절면이 벌어지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3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똑같이 외반 스트레스를 가해 보는 거죠. 이 외반력을 가했을 때 건측에 비해서 무릎 안쪽 관절면이 뭔가 이렇게 헐겁게 좀 벌어지는 거, 약간 오프닝 된다라고 하죠. 오프닝 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느슨함, 그 다음에 소프트 핸드 필, 그런 게 다 이렇게 보이면 양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0도, 그러니까 30도 굽힘 상태에서 이런 어떤 양성 반응이 나타내면 MCL만 파열됐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0도, 완전 무릎을 다 폈을 때도 아프다 라고 하는 거는 MCL 뿐만 아니라 어떤 전방, 후방 십자인대, 그 다음에 후방 관절막까지 손상됐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도별로 요게 다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반 스트레스 검사입니다. 바로스 스트레스 테스트. 얘는 이제 반대로 그쵸? 외측 측부인데 LCL의 어떤 느슨함이나 파열 유무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똑같이 얘도 30도 구부린 상태, 그 다음에 완전히 편 상태 두 단계로 다 수행을 하고 반대로 이제 얘는 내반력을 주는 거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밀어내는 그 힘을 주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30도 굽힘에서 이제 양성이 발생하면 얘는 이제 LCL만 파열됐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0도에서 또 이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면 LCL 뿐만 아니라 어떤 후회측 복합체, 십자인대, 후방 관절막이 동시에 어떤 파열이 된 굉장히 아무튼 심각한 상태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무릎 내반 스트레스 검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 검사는 이제 클라크 사인, 슬개골 압박 검사가 되겠습니다.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정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뼈 그 뒷면에 그 연골이 매끄럽고 그 정렬이 이렇게 바르기 때문에 이 검사자가 위에서 이 슬개골을 이제 압박을 할 거거든요. 위에서 누르고 있어도 그 대퇴골의 그 활차구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슬라이딩을 부드럽게 하면서 이제 통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무릎뼈 뒷면에 연골이 닳아서 헐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탈선돼 있죠. 그쵸? 그 길로 안 가. 그 무릎뼈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무릎뼈 뒷면이랑 대퇴골 그 전면의 어떤 거친 뼈끼리 압착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맷돌처럼 거기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거를 보는 검사죠. 그래서 슬개뼈 바로 위쪽 그 가장자리 상단부에 엄지랑 그 검지손가락을 거기 공간을 아예 이제 딱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무릎에 힘 줘가지고 허벅지 근육을 천천히 수축시켜 보세요. 꽉 수축시켜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하면서 이 슬개골이 머리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제 이 검사자가 지금 손으로 제어해서 마찰을 유도하는 거죠. 대상자가 허벅지에 힘을 줄 때 슬개골 뒷부분에서 뭔가 긁히는 듯한 어떤 마찰음 아니면 어떤 통증 이런 게 나타나면 이제 양성이다. 아니면 아예 통증 때문에 대퇴사두근 수축을 유지하지 못하고 힘을 툭 풀어버리는 거, 요게 이제 클라크 징후이죠. 이러면 이제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적다리, 엉덩이, 고사부위, 그리고 골반 쪽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패트릭 검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검사 중에 하나이죠. 페이버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페이버가 뭐였어요? 플렉션, 에이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약자였습니다. 한쪽으로 이제 ASIS를 눌러주고요. 다른 한쪽으로 이제 무릎 내측, 그쵸, 이쪽을 지지하고 이 사람이 이제 피겨 포 모양, 요게 이제 그 페이버 모양이 되겠죠. 그 상태로 이제 그 무릎 내측 여기를 천천히 이제 압박을 했을 때 뭔가 이 앞쪽 서해부 쪽에 뭔가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사람 고관절 쪽에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둔부, 그러니까 그 뒤쪽에서 뭔가 좀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사람 SI 조인트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감별해내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검사는 이제 페더 검사입니다. 얘는 이제 플렉션, 에디덕션, 인터널 로테이션의 이제 약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얘는 엉덩 관절 테두리, 그 라브럼의 손상 유무를 평가하는 그런 검사가 될 거고요. 고관절의 그 이제 다리를 이제 위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 안쪽을 계속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비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90도 구부린 다리를 이 어깨 쪽 방향으로 모아준 상태에서 발목을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대퇴골을 이렇게 안쪽으로 좀 이렇게 비틀어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거.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이제 유도를 했을 때 앞쪽 고관절이나 서해부 깊은 곳에서 뭔가 통증이 재현이 되면 이 사람이 좀 라브럼이 좀 손상이 됐구나, 아니면 뭐 대퇴비골 충돌 증후군, 아니면 전방 비구순 파열,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쵸, 여기 써 있네요.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카 검사입니다. 우리가 이 스카 스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 뭐 우리가 후라이팬 같은 거 닦을 때 막 이렇게 문질러 닦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스카라는 뜻이 뭔가 세게 문질러서 닦다, 뭔가 뭐 깨끗이 뭔가 샅샅이 좀 이렇게 뒤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브럼의 어떤 파열을 보는 거예요. 고관절판 맥머레이 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맥머레이도 우리가 그 메니스쿠스를 굉장히 맷돌 갈듯이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이제 고관절 그 라브럼 부분을 굉장히 막 세게 둥글게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역학적인 기전을 이용한 테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바로 눕게 한 상태에서 고관절과 무릎을 이제 완전히 굽힌 상태에서 이 대상자가 이 무릎을 이렇게 깍지 껴가지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수직으로 압박을 이렇게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리는 거예요. 수직 압박과 회전력. 회전력을 돌려보면서 샅샅이 거기를 이렇게 훑어준다, 스카링 한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특정 지점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관절 내부에서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 그런 마찰음이 생기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트렌델렌버그 검사입니다. 이건 이제 중둔근 약화 보는 검사이죠. 한쪽 발을 들었을 때 원래는 이제 이 중둔근이 딱 잡아주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중둔근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요게 이 골반이 떨어지는 거죠. 디디고 있는 이 다리의 골반 문제이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검사입니다. 우리가 뒤쪽에 나오는 캔달 검사랑 토마스 검사를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토마스 검사는 침대에 완전 다 눕게 한 상태, 뭐 캔달 검사는 다리를 이제 침대 바깥으로 좀 삐져나오게 한 상태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힙플렉스의 단축 평가. 근데 이제 이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장요근의 단축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침대에 바로 눕게 한 상태에서 한쪽 무릎, 그쵸? 그러니까 건축을 이제 잡아당기라고 하고 문제 있는 다리를 이제 보는 거죠. 이때 이제 양성 반응은 반대쪽 다리를 당겼을 때 이 허벅지가 침대에서 위로 이렇게 들리면 여기 장요근이 단축이 됐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조인트 머슬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허벅지는 바닥에 잘 붙어 있는데 무릎이 펴진다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관절을 당겼는데 무릎이 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조인트 머슬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대퇴직근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이 완전히 누워 있을 때는 그런 것까지는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캔달 검사다. 변형된 토마스 검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얘는 이제 주로 대퇴직근의 단축을 평가하는 거고요. 발이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상태에서 만약에 허벅지가 들린다? 그러면 이제 장요근의 단축이고, 이 건축 다리를 가슴으로 당겼을 때 무릎이 이렇게 들린다라는 건 뭐예요? 투조인트 머슬, 대퇴직근의 어떤 단축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 검사입니다. 앨리스 테스트, 엘리 검사입니다. 대퇴직근의 단축을 확인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굴곡을 시켰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이제 뜬다라는 거죠. 대퇴직근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골반이 이제 앞으로 잡아당겨지면서 침대에서 이렇게 위로 들린다라고 하면 요거는 뭐가 되죠? 대퇴직근의 단축을 볼 수 있구나라는 거죠. 대퇴직근 같은 경우는 AIIS부터 무릎을 지나서 정강이에 이렇게 붙는 투조인트 머슬이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렸을 때 뭔가 이렇게 뜬다라는 거는 대퇴직근의 문제이구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르네 검사입니다. 얘는 이제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을 평가하는 검사가 되고요.
이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을 평가하는 검사가 이제 뒤쪽에 여러 개 나오는데 르네 검사는 서서 하는 검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경인대가 이제 골반 그 가쪽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옆면을 타고 무릎 가쪽까지 이제 길게 뻗어 나오는 그 인대인데요. 이 르네 검사, 그러니까 그 대상자한테 이제 한발서기 한 상태에서 무릎을 약 30-40도 정도 천천히 굽혔다 펴도록 지시를 하는 거죠. 이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이 장경인대가 대퇴골 가쪽에 그 튀어나온 그 뼈뭉치, 그 대퇴골 그 외측 그 상과를 기준으로 계속 이 앞뒤로 왔다 갔다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뭔가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쪽에 이제 뭔가 염증이 생겼다라는 거죠. 마찰 증후군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IT 밴드 특히 이제 그 30도 부근에서 대퇴골 그 외측 상과 부위에 날카로운 통증이 재현되면 양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블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누워서 평가를 하는 거죠. 누워서 이제 아예 여기를 다 그 대퇴골 그 외측 상과를 직접적으로 이제 압박을 시켜 보는 거예요. 무릎을 90도 굽힌 상태에서 그 부분을 압박을 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펴기 시작한다. 그때 무릎을 펴는 도중 특히 30도 굴곡 지점, 아까 우리가 그 르네 검사에서도 30도 부근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30도 굴곡 지점에서 통증이 유발되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 검사는 이제 오베르 검사, 오보 검사입니다. 대퇴 근막장관 TFL이랑 IT 밴드의 단축을 확인하는 검사이고요. 환자한테 이제 옆으로 누우라고 하는 거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이제 그 골반을 이제 뭐 고정을 한 상태에서 다리를 뭐 펴도 되고 약간은 굽혀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상태에서 벌리고 약간 뒤로 신전을 고관절을 이제 신전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이제 바닥 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내려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약간의 이 뒤쪽으로 이제 다리를 빼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IT 밴드의 어떤 긴장을 제일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로 다리를 내렸을 때 다리가 이제 지면 방향으로 충분히 이렇게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공중에 계속 뭔가 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수평보다도 더 위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 바깥쪽에 있는 TFL이나 IT 밴드가 굉장히 타이트해져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고 공중에 떠 있으면 이제 양성이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버 검사였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이랑 그 다음에 골반 쪽에 어떤 병변을 확인하는 그 스페셜 테스트들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무릎은 굉장히 이제 손상이 흔한 부분이기도 하고 문제에 굉장히 또 빈출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기구슬을 준비할 때는 이 무릎 파트는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검사는 좀 빠삭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고관절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서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필기에서도 좀 자주 또 출제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름이 굉장히 헷갈려요. 뭐 르네, 오버, 뭐 엘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또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